네, 많은 건물주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이제 매입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전기료 관련, 건물 전기료 관련해서 계약 전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요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주톡에서 건물 관리하면서 그 계약 전력이 어떤 의미고 여러분 전기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그걸 자세히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 김도균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 이제 건물주님들한테 이제 매달 그 뭐 공용 특히 이제 세입자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전기료를 세입자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 건물주들은 공용 전기료만 부담을 일단 하고 이거를 세입자한테 어떻게 이제 분배할 건지에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공용 전기용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이제 뭐 얼마 내라 뭐 언제까지 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건물주라면 이제 그런 계약 전력이 얼마인지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료의 계약 전력이 되게 영향을 주니까 네, 네, 알고 있어야죠. 꼭 네. 아셔야 되는 이건 좀 뭔가 건물주 입장에서 상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주가 알아야 네, 될 상식. 네. 그래서 보통은 이 계약 전력인 건 층마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일단 5kW, 그러니까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 보통 5kW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 그러니까 지금 계약 전력이 얼마씩 이렇게 계산되는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한 거에만큼 부담하는, 그러니까 얼마 썼으니까 그만큼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기, 비성수기 뭐 이런 것에 또 금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반 가정은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맞습니다. 건물들은 사이즈가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기본 요금 계산이 이 계약 전력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용량 기준으로 가는 게 있고, 네. 그다음 이제 부가세가 있고. 네, 부가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사업자라면 이제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계약 네. 전력 최소 단위가 5kW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5kW에 키로당 6,160원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약 전력이 10kW인 층이 있다고 하시면 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아무것도 안 쓰는 빵이어도 61,600원은 6,600원의 네. 기본 요금을 내셔야 되는 네, 맞습니다. 이 계약 전력은 요 기본 요금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한 층의 전기 쓰는 필요 전력량을 이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크가 될 텐데 이거보다 훨씬 계약 전력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쓸데없는 내는 거죠.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적정한 계약 전력을 정해 놓으셔야 기본료를 적게 내서 전기 요금을 적게 여러분이 부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메일로 고지서가 오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는데 계약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그냥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소 불러주고 몇 층이다라고 하면 다 알려주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고지서가 오면 나와 있죠. 네, 저 고지서 보면 고객사항에 이제 뭐 어떤 계약 종별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계약전력이 10kW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 이제 6,160원이 키로당 붙으니까 기본 요금 600원이 네, 기본 요금 저희 5층 저희가 관리하는 네. 서초동 건물 5층에 기본 요금이 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계약 전력이 10kW라. 그래서 계약 전력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그 5kW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한전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한 필요 전력량을 세팅을 하고 그걸 우리가 사전에 이제 계약 전력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쓰는 거냐 이거를 이제 기준을 좀 정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정한 게 이제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고 한 달 기준으로 450시간을 월 기준 사용 가능 전력 그 시간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계약 전력이 5kW인 건물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 2,250kW까지는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5kW면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쓰는 양이 아니고 1시간 동안 그쵸. 사용량이에요. 네, 1시간 네. 동안 사용량인데 한 달이면 한 450시간 정도를 전기를 가동할 거라서 합쳐보면 한 달 사용량은 2250kW를 쓸 거다. 네. 이랬을 때 5kW가 계약 전력량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이제 한번 다시 저희 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게 927이고 여긴 1300이잖아요. 전년 동원. 전년 동월이. 네, 그럼 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2250이니까 여기도 지금 앞으로서 한 거랑 1310하고 보면 훨씬 크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걸 또 5kW로 하면 넘어서는 부분이 그쵸.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한 10kW 정도로 했을 때는 지금 1310이 전년 동월이면 다시 앞에 가보시면 2250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거라서
계약 전력 넘었을 때 초과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한전에서 초과 사용 부과금이 발생한다는 걸 안내문이 건물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우리가 기준 사용량 2,250kg를 넘는 전력량이 체크가 돼 버리면 일단 첫 번째는 증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지서가 저희 건물한테 우편으로 오고요. 만약에 그 두 번째,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죠. 건물주님들 기준에서는 계약들도 올릴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좀 해보고. 계약 전력을 올리면 기본료가 올라가고요. 대신에 계약 전력보다 더 써버리면 되게 좀 2배, 높은, 3배 네. 이렇게 전기료가 세지기 때문에 계약 전력을 넘겨 쓰는 건 나쁘고, 근데 조금 쓰는데 계약 전력을 높여놓으면 네, 그것도 기본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값을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초과하도록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쵸. 계약 네, 전력을 네. 넘게 쓰는 일이 두 번 생기면 이제 초과 사용 부담 네, 바로 이제 그 적용돼요. 고지서에 그 계산한 금액이 바로 고지돼서 납부를 하게. 생각보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관리하던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안내문을 갖고 있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이제 계약 전력은 5kW였던 거고, 그러면 이제 450도 한 달 동안 사용량 2,250이었는데 그때 이제 검침했더니 사용량이 2,730이 돼버리니까 넘어간 거죠. 네, 초과했다고. 네네. 넘어서 480kW나 더 썼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음 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초과 그렇죠. 과징을 할 네, 네,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크니까 계약 전력을 높일지 빨리 판단해라. 이걸 좀 워닝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안내문이 왔다 하면 이제 한번 이제 건물주님이 만약 세입자가 업종 때문에 늘어난 거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세입자에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세입자가 왔을 때는 계약서에 미리 현재 얼마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증가한 계약 전력 높인 것까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초과한 이유가 그냥 일시적으로 초과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 번은 전력 괜찮죠, 그쵸, 한 번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 변경하는 게 꼭 유리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기본요금이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뭐 세입자가 들어와서라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계약 전력을 올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 이제 공용 공간인데 세입자들이 뭐 6시나 8시면 끝나는 그런 업종에 있다가 밤새 영업을 하는 업종으로 바뀌었다. 그럼 밤새 영업하는 순간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런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많이 쓰니까 전력 변경을 하고 대신 그 부분은 세입자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도 뭐 이사를 하거나 만약 우리 건물주님 같은 경우 새로운 건물을 취득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력을 좀 검토해서 우리가 특히 공용 전기료 같은 부분들은 그리고 좀, 이제 저희도 경험이 있는 건데 이게 건물을 증설하거나 그러니까 전기 설비를 전기 설비가 건물을 증설하거나 하면 전기 설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올 때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양이 충분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 전력이 그 전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각 층별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넉넉하게 받아요. 그래서 계약 전력이 높아요. 높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실제로 써보면 우리 실제 사용량이 그거보다 한참 낮을 때는 계약 전력을 낮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저희도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되게 한참 동안 계약 전력을 높게 해가지고 전기료를 많이 부담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돈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감소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계약 전력이 필요 이상 높아서 낮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다시 그때 뭐 세입자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1년 이내 그러니까 계약 전력 감소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원상복구 요청을 하면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약간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줄였다 늘렸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전에서 이제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 요금을 합산 청구하는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계약 전력을 낮췄다. 좀 한 3달은 낮을 것 같으니까 낮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오면 높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는 한전에서 다시 합산 청구를 하니까 그때는 공실일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계약 전력 관리하는 법 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저희 영상에서 그쪽 영상을 보시면 공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빈번하게 계약 전력을 낮추거나 높이는 거 이거는 좀 어렵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을 늘렸을 때 이제 일정 기준 넘어가면 이제 한전에 그 시설 부담금을 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감소시켰던 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킬 때 그 만약 그게 3년 이내라고 하면 그 방금 말씀드린 시설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계약 전력을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시설 부담금 납부를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감소하고 증설했을 때 단순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런 초과 부담금 아니면 업자들한테 줘야 될 뭐 그런 수수료든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민하시는 계약 게 전력이 75kW를 넘어서면 건물들이 이 관리자 따로 네, 전기 안정을다가 전기 안정 관리자를 따로 저희가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7, 8만 원 이상의 돈이 월별로 나가야 됩니다. 1년에 100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이 계약 전력이 지금 상황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75kW 위쪽 한 80이나 이 정도 언저리 90 이렇게 있던 해놨는데 계약 전력은 실제로 쓴 건 항상 뭐 65 뭐 이 정도 쓰고 있다 50 쓰고 있으면 그걸 낮추는 낮추셔서 것도, 네. 안전관리자를 필요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다 다시 올렸다 하면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판단은 무조건 뭐 이걸 낮추기만 하면 좋은 건 아니고 최적의 값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사거나 아니면 새로 증축해서 이제 건물을 여러분이 이제 입주하셨을 때 현재 계약 전력이 비용이 최소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여러분이 잘 지금 사용량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전기요금을 적게 내면 여러분도 부담이 적고 거꾸로 세입자도 물론 이 그렇죠. 중에 이제 세입자가 쓰는 공간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건데 세입자도 비용을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약 전력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거 이거 전기요금 관리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어디 뭐 건물 관련해서 따로 이런저런 설명이나 건물 관련되는 정보들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건물 관리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 다 이제 겪어보면서 생긴 노하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약 전력을 잘 관리하셔서 전기요금을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